월급 500번은 김민수 씨.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이상하게 통장엔 늘 잔고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신보다 더 적게 버는 친구들이 집도 사고 투자도 잘한다는 거죠. 재무 상담을 받자 돌아온 말, 민수 씨는 돈 버는 법은 아는데 부자 되는 법은 몰라요.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버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나는 돈을 버는 중인데 왜 부자는 아닌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소득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 되는 사람들의 비밀, 그리고 월 1000을 벌어도 무너지는 사람들의 차이점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겁니다.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건 다릅니다. 부자들은 소득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벌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소득을 선형과 비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선형소득은 일한 만큼 버는 구조입니다. 월급,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강사료 모두 다 여기에 속합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 돈을 벌고 시간이 곧 돈이 됩니다. 월급의 경우엔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으로 그 위력이 아주 크죠. 하지만 돈을 더 벌려면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또 내가 직접 일을 해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체하는 순간 소득은 0이 됩니다. 일을 멈추면 소득도 멈추는 구조입니다. 비선형 소득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벌리는 돈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료, 웹사이트 자동 수익, 배당 등이 이에 속합니다. 즉 내가 자리에 없어도 일이 돌아가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형 소득은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죠.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선형 소득은 곡선이 급격하게 위로 상승합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선형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선형 소득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이 비선형 소득을 갖추었을까요? 베스트셀러 작가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4개의 소득 4분면을 이야기합니다. 4분면의 왼쪽의 윗부분은 이 직장인의 영역입니다. 4분면의 왼쪽의 아랫부분은 S 자영업자의 영역입니다. 오른쪽 윗부분은 비즈니스 오너의 영역, 사업자, 아래의 I는 투자자의 영역입니다. 그림의 위에서 아래로 축을 두어보면 축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저자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S 왼쪽의 축의 영역에서 오른쪽의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영역에 계신가요? 앞에 민수 씨는 직장인으로 현재 2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영역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수입을 갖춘 사람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때 오른쪽의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즉, 선형 소득을 넘어서 비선형 소득의 구조를 만드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이번엔 부의 추월 차선을 쓴 MJ 드마코의 이야기인데요. MJ 드마코는 30대에 백만장자로 은퇴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더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월급은 가난으로 가는 느린 길이다. 진짜 부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도 처음엔 리무진 운전 기사로 시작했지만 웹사이트 사업으로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을 만든 덕분입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반복적이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시스템이란 꼭 거창한 사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는 온라인 콘텐츠, 부동산 임대, 디지털 제품 판매도 시스템입니다. 소규모 장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조리법, 적객, 마감 등 모든 업무를 표준화하고 포스나 재고, 고객 관리 등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누구나 일정 기간 이내에 배울 수 있도록 일을 체계화한다면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매출이나 재고, 고객 분석을 통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을 한다면 반복 가능한 확장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지점도 열 수가 있겠죠. 이는 장사를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게 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면 시간의 제한을 덜 받고 내가 직접 일하지 않고도 수입이 창출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여행을 가도 수익이 발생하고 은퇴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겠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엔 선형소득으로 시작하고 그 소득으로 비선형소득 자산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선형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각자의 성향이나 능력에 맞게 비선형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일반인이 비선형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한 재능이나 사업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왜 부동산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부동산은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집이라면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어느 형태로든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내 집 마련 후에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투자의 구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을 더 크게 만들고 시간도 단축시켜 줍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한 사분면에 I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고객 S의 경우는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었어요. 직접 거주할 수 없었지만 당시 전세를 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고 가격은 30% 이상 올랐습니다. 고객 S분은 앞으로 5년 정도 뒤에 은퇴를 하시게 되면 노후의 연금과 함께 월세로 돌려서 생활비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직장을 다니면서도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듯 I 투자의 영역은 자본을 활용하여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내 자본은 적게 들이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할 때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국가도 공급이 부족할 땐 나라를 대신해서 개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주거용 부동산은 물가를 반영하는 큰 자산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산인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투자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투자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입니다. 공부는 당장 큰 돈이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하시면서도 투자금을 모으세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일 선형적인 소득만 갖고 있다가 물가가 오른다거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소득이 부족해지거나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면 당장 들어가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지금은 선형소득만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을 비선형 자산으로 전환하는 준비는 오늘부터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써니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자산의 평가표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떻게 평가표를 작성해 볼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